네, 오늘도 전세역전 공략주 첫 번째 라운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홍 이사의 종목 게임주 가지고 오셨네요. 네오위즈를 선택하셨습니다. NC소프트가 아니고 네오위즈 선택하신 데는 뭔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NC도 좋고요. 네네. 네오위즈도 좋고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아 그래요? 그럼 네. 네오위즈가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그러네요. 엄마일까요? 네. 엄마로 해두십시다. 예, 엄마로. 그렇게 해두고.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 게임주 같은 경우는 아까 네. 포인트를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장과 함께 결부해 봤을 네. 때는 성장주가 부각받는 환경 안에서 종목들이 조정이 나와 있으면 반대급부로 이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점이 존재를 하고요. 네. 우리가 피해 거짓이라는 그 게임이죠. 부분이 올해 중반에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7월입니다. 7월에 출시 예정에 있고 기존에 그 게임 어워드에서 상관왕을 받았던 게임 업체 같은 경우가 게임 출시를 해서 1,700만 정도 팔았었어요. 네. 근데 피해 거짓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860억 원인데 이 판매를 한 400만 장 정도 책정한 수치를 환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 400만 장보다 이 상관왕을 한 부분 비슷하게 한 뭐 1,000만 장 이상 판다. 그렇게 하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950억, 1,000억까지도 도달이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가격대를 정해놓고 또는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입을 해놓고 계속 좀 모아가는 전략 또는 아니면은 7월에 일정 출시의 일정에 맞춰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때 적극적으로 편입을 하는 전략 두 가지 전략으로 대응이 가능하겠고요. 이 게임주의 가장 큰 포인트는 신작의 출시 일정, 그다음에 이 신작 같은 경우가 그만큼의 포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점이거든요. 그 점을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충분히 흥행을 나타낼 수 있고 400만 장 이상의 기준은 충분히 그 이상의 판매가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네오위즈에 대한 목표 주가를 좀 설정을 해 볼 텐데요. 45,000원을 제시해 주셨어요. 차트를 네. 보면서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45,000원에 대한 근거는 네. 올해 예상 영업이익 정도를 대입을 해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에서는 상승 여력이 그만큼 있기에 45,000원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우리가 400만 장 정도의 기본, 이 정도의 판매만 나타나도 목표가는 무난하게 도달을 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를 통해서 네오위즈 공부를 해보시면 수익과 함께 연결될 수 있으실 테니까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 게임주 가운데 엄마, 네오위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김인수 대표의 공략주 확인해 볼까요? CJ 프레시웨이 보겠습니다. 식자재 관련한 기업인데 최근에 뭐 CJ 시푸드, CJ 프레시웨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뉴스는 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부분을 기대하십니까? 식자재 유통도 있지만 푸드 서비스라고 그러죠. 급식. 아, 네. 이게 어떤 단체 급식이다 보니까 뭐 병원 같은데 그런데도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또 병원밥이 참 맛이 없는데. 그건 맛이 없는데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방문객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라든가 네네. 아니면 또 푸드코트.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기업들 쪽에서도 지하 아니면 꼭대기에 구내식당 있죠. 저희도 있습니다. 지하에. 네. 근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네. 그 가격들이 이렇게 안 맞게 되면 그냥 또 바로 위탁 주는 경우가 맞아요. 많죠. 외주 주죠.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지갑이 팍팍하다. 예전엔 나가서 그냥 설렁탕 10,000원짜리라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좀 팍팍하게 되면은 그냥 구내식당에서 해결할까? 지하 라고 내려가서 5,500원짜리 김치찌개 먹죠. 네. 너무 적나라하게 저희 김치찌개 5,500원이거든요. 아, 오늘 메뉴가 그건가요? 어제. 아, 예. 먹고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경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좀 더 높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도시락은 싸이가 좀 그렇다고 하게 되면 네. 그런 쪽의 이용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쪽도 하나의 바라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워낙 강세되게 되면 약간 또 내수에 대한 관점들이 조금 바뀔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부터 또 리오프닝 수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제 열리게 되면은 이제 식당들 또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 요즘 보니까 식당들이 꽉꽉 찼는데요. 네. 이제 여의도에는 뭐 저녁에 거의 자리가 다 없죠. 그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식자재 공급하는 쪽에서도 좀 회전율이 빨리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올해 전망이 외식 식자재 매출 쪽에서 한 2조 5천억, 16% 늘어나는 쪽으로 체크하고 있고 원료 유통이 한 20%, 그리고 단체 급식이 한 18% 정도면은 다 고루고루 성장하네요. 네. 이런 쪽을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 한 1,200억까지 전망하는데
20% 늘어나는 수치로 전망하는데 시총이 3,700억이다. 싸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반영이 되리라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서서히 움직이는 부분들 확인하면은 다음 저항 때 일단은 한 34,000원대 정도쯤 걸릴 것 같고요. 넘어가게 되면 한 38,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2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점심은요? 별로 추천을 안 합니다. 들리셨죠? 점심은 네, 짜장면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은 CJ 프레시웨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상우 이사의 종목부터 볼까요? DMT를 공략을 해보자. LG에너지 솔루션이랑 관련이 있어요? 네, 이게 2차 전지 쪽 장비 업체입니다. 네.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그 고객사에서 라인에 투자를 단행을 할 때 그때 이제 수주를 주게 되고 그러면서 매출 인식을 나눠서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방 업체죠. 고객사에서 투자를 해줘야지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고 과거의 주가 반응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런 수주가 공시화되고 나서는 주가 변동성이 빠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일컫는 뭐 선반영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특징 그런 특징이 있는데 네. 지금 그러면 장비주들을 접근을 할 때는 매수의 그 포인트가 수주가 가깝게 나올 수 있냐 여부겠고 그 수주 같은 경우는 고객사의 투자 스케줄을 살펴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노칭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노칭 장비 같은 경우는 이 누르는 식 이렇게 프레스로 해서 대부분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레이저 같은 경우가 이 누르는 것보다 비용, 고객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한 30% 정도 덜 들어가요. 덜 들어가는데 이게 왜 안 쓰였냐라고 하면은 같은 이 노칭을 거쳐서 물질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과정에서 레이저를 썼을 때는 수율이 떨어진 거죠. 누르는 것보다. 네. 근데 이 수율 같은 경우가 잡히면서 이제는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요인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대체할 수 있다라는 점이 수율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고객사에서 이제 실제 발주가 나오는 걸 보면 돼요. 네. 근데 최근 공시를 보면 이런 수주의 레이저 노칭 장비가 단계적으로 나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고객사에서 이제 투자를 단행을 할 때는 이 장비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 DNT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DNT의 주가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정말 왜 이렇게 박스권인 거죠? 네, 정말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 네. 수주가 추가로 나와줘야 되고 딱 접근할 때 포인트, 막 박스권 흐름, 네. 그 다음에 이 주가 같은 경우에 변동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 좀 지루하다 싶으시면 접근을 하는 포인트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라인 투자 얼마 증설을 하고 이때 단행을 하겠다. 그때 했을 때 접근을 하시면 돼요. 예. DNT나 A 프로 이런 종목. 네. 뒷단에서 따라 네. 올라오는 그 네, 시점을 그렇습니다. 노려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얼마로 제시하셨죠? 12,000원 정도입니다. 이게 뭐 박스권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박스권을 네. 뚫어낼 거라고 보시네요. 네, 그 정도는 쉽게 도달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올해 영업이익 감안 한 130억, 현재 시총이 한 1,616억. 여기에서 못해도 2,000억은 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태광 함께 보시죠. 예, 좀 느리게 나오는 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태광은 조성 관련해서도 최근에 조금 관심이 살짝 더 생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작년에는 참 좋았는데요. 네, 요즘에 보면 섹터 막 돌아갑니다. 안 남은 섹터가 뭘까요? 안 간 섹터. 조선 아닐까요? 조선이야. 네, 안 갔습니다. 네네. 뭐 항상 시장이 또 안 간 거 소외된 거 계속 또 한번 집중되는 기조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좀 기다려보자 네. 라는 입장 쪽으로 태광도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고요. 조선업황 개선되는 거와 또 유가 상승세가 나오면 또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팅 밸브의 경향은 아무래도 또 플랜트 업종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연관되는 에너지 쪽의 연관성들이 높아서 뭐 석유화학, 정유, 뭐 발전, 담수 이런 쪽과 같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증설도 하기 시작했네요. 본사 제1공장, 화천 제2, 3공장에서 생산 능력 증가한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업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410억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네. 200% 증가한 수치고 올해 560억 얘기하게 되면 올해도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작년에 많이 갔기 때문에 올해 가겠느냐 싶은데 올해도 성장한다. 그럼 또 적어도 박스권 상단 부분 터쳐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주가 일단 다시 저점 확인하고 레벨업 시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한 19,000원대 박스권 안쪽까지도 일단 시도가 가능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4,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태강 가격 조절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매경 지하 식당의 메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수요일이 김치찌개였고요. 오늘은 몰라요. 오늘은 먼저 확인해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뭐 오셔서 드시고 그러시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략주 4가지 확인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 이상홍 이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 더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 이번에는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남 매니저입니다. 네, 어떻게 물 좀 드셔야 되나요? 괜찮으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지금 코스피가 1%대 네. 강세 움직임 계속해서 지속하고 네. 있습니다. 업앤다운부터 좀 골라볼까요? 시장 당연히 업이죠. 네, 근데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덜 가요. 네, 뭐 오늘은 이제 기관하고 외인이 수급이 좀 강해서 거래소가 강하지만 어차피 하루 또 거래 시장이 좋으면 오늘은 거래소가 좋으면 또 다음 주 월요일은 코스닥이 좋으니까 치마치기가 일어날 거다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시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이제 상승에 마감했는데 여기에 또 통화 정책 대응을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중기은행에서 총재가 또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얼음설이 견인했는데 더 중요한 건 환율이 1230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240원 깨질 거라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마도 당분간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리뷰 종목이 있는데요. 두 종목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또 수익을 계속 요즘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새해 들어서요. 네. 한번 작은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스트 소프트 한 2, 3일 전에 우리가 편입을 했었죠. 이스트 지금 소프트는 지금 크게 급등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오늘이나 오늘 내로 좀 급등할 가능성이 왜 크냐면 지금 자회사 오늘 로봇주들이 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회사 줌 인터넷이 오늘 2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줌 인터넷이 급등하면 이스트 소프트가 급등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급등을 안 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아마 좀 기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5% 정도 수익인데 충분히 아마 조만간 큰 수익을 저는 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 하나 더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24. ES24 우리가 편입을 할 때 이 종목은 저희가 이틀 전에 우리가 편입을 했었죠. 2, 3일 전에 했는데 정확히 1월 11일 날 수요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급등을 해가지고 우리가 깔아놨었죠. 얼마에? 5,800원에. 그런데 오늘 드디어 급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ES24. 지금 VI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 급등할 때 따라잡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 아마 종고점 6,500원 뜯는다면 1차 목표가까지 가볍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매수하시게 되면 수익률 두 자릿수는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도 예스24처럼 같이 그렇게 좀 급등 양상 네.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고요. 오늘은 그럼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지금 내일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기업인 한 100군데하고 이제 두바이를 가죠. 네. 두바이를 가니까 오늘 철강주가 되니까 철강주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할까요? 아주 실적이 좋은 종목입니다. 1940원에 덕신 하우징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내일부터 두바이를 좀 가게 되면 아마 좋은 투자 유치나 MOU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실적이 좋은 한 종목을 편입을 했는데, 지금 두바이가 아랍에미리트죠.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두바이 이제 방문을 하면서 두바이가 1병원 투자를 한다고 이제 말씀드려서 한 10년 동안 투자한다고 하는데, 사우디 네옴시티 투자의 필수적인 이제 세계 1위 철강 데크플레이트 기업입니다. 이 덕신 하우징이라는 기업인데,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의 최고를 넘어서 세계 인류를 향해서 120만 제곱미터, 세계 최대 규모의 데크플레이트 생산 공장입니다. 이 덕신 하우징 군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자랑하는데, 천안 공장이 한 2배 정도 돼요. 예,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세계 최대 면적과 데크플레이트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철강 소재의 데크플레이트 하면은 이제 많이도 모르실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건물 빌딩 같은 걸 지을 때, 뭐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뭐 건축 자재부터 시작해서 뭐 시멘트나
하지 않고 정말 큰 건물은 프레임으로 철강으로 프레임을 딱 짜서 바로바로 즉각 이게 층을 이렇게 올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물을 짓는데 빌딩을 짓는데 가장 빨리 짓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단열이나 1층 데크 플레이트에 모두 공급 가능한 풀 라인업을 갖춘 유일한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바이 건축 박람회에 참가해서 스피드 데크와 에코 데크를 소개하면서 아마 사우디 건축 전시회에서 데크 기업으로는 최초로 참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삼성물산과 공동으로 제품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물산이 이제 두바이에 참여하니까 삼성물산과 굿윌 코퍼레이션과 공동으로 제품 개발을 해서 이 안전하고 환경에 까다로운 이 사막의 건물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추세에 맞춰서 건축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이나 동남아 또 유럽이나 폴란드에 이미 납품을 하고 실적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와 모듈러 사업 협력 MOU도 체결을 했었죠.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두바이에 참여하면 덕신하우징을 같이 간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인데 올해 매출액만 한 2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작년까지 1,500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한 2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3분기까지 보니까 누적이 한 158억 정도, 올해 지금 4분기까지 합치면 한 2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40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200억이면 5배죠. 그래서 한 5배 정도 558%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15% 정도 나오고 있다. 시총이 800억대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 200억이면 완전한 원인 서프라이즈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신하우징 보시게 되면 차트가 상승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네요. 라인을 한번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하단 라인에서 쭉 보시게 되면 이게 제가 찍어둔 게 하단 라인입니다. 그래서 상승 구간이 이제 매도하는 구간 보통 보시게 됩니다. 매도하는 구간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종목이 올라오게 되면 2,5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 가격 전략은요. 1차 목표가는 2,500원 딱 이 구간이네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1,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덕신하우징의 다음 주에 움직임도 오늘장 장중 움직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